자, 그나저나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그래도 어쨌든 수행과 관련한 그 큰 이야기를 하나 했고요. 아, 저기 오늘 드린 자료 중에 요 8페이지짜리 수행이란 그 교재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법회에서는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낮 시간 법회에서 그냥 대충 한번 읽었고요. 다음 주에 요 수행과 관련한 그러니까 요 교재를 직접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행을 하자라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행이 뭐 하자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뭐 수행을 하면 참 좋을 거야. 수행보다 더 좋은 힐링 방법이 없대. 라고 해서 수행을 하고자 시작은 하는데 도대체 수행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무엇일까? 이 부분이 명확히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뭐 되는 대로 수행하는 거지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요 8페이지짜리 글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는 하여간 우리가 진도를 이쪽으로 뺄 수 없어서 납법회를 통해서 한 두세 주 그 관련된 수업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 참고해서 수행 보시면 오늘 낮에도 이 뭐 저기 2시간 수업 중에 1시간 넘는 수업 시간을 그 질문 받느라고 질문하시는 데 대한 답변 뭐 또 중요한 주제죠. 뭐 이게 그래 하다 보니까 이 공부는 그냥 좀 짧게 했는데 그래도 법우님들 굉장히 수행이 무엇고 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그 개념적인 정립을 하셨다. 다음 주에 이거 한 번 더 하면 여러분들 보셔도 정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동영상 여러분 참고하기로 하시자고요.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공부의 기준 이야기를 좀 더 할 거지만 오늘은 우선 아주 간략하게 1차 결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율장소품의 제11장 500건도라고 하는 부분하고 디가니까야 주석서에서 1차 결집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일단 필요한 이야기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결집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마하카사파 존자가 이렇게 발의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니 우리는 비법이 드러나고 법이 사라지기 전에, 비율이 드러나고 율이 사라지기 전에 비법을 설하는 자들이 강성해지고 법을 설하는 자들이 힘을 잃기 전에 비율을 설하는 자들이 강성해지고 율을 설하는 자들이 힘을 잃기 전에 법과 율을 합성해야 합니다. 즉 율과 법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 가르침의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참으로 율 아니고 법 아닌 것들을 주장하는 그쪽에 힘이 실려버리면 법과 율이 참 올바르게 전승되지 않을 것이다. 가르침이 끊어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법과 율과 법을 결집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이죠.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3개월 후에 시작해서 7개월 동안 500명의 아라한들이 결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집의 순서. 도반들이여,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합성해야 합니까?
법입니까? 율입니까? 마하카사파 존자시여, 율은 부처님 교법의 생명입니다. 율이 확립될 때 교법도 확립됩니다. 그러므로 율을 첫 번째로 합성해야 합니다. 이랬어요. 이게 뭐 생각하자면 율이라는 것 이전에 가르침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법을 우선 해야 한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 500분의 아라한의 선택은 그와는 달랐던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 삶의 질서가 나의 삶에서 부처님이 제시하는 질서로움이 깨지면 가르침 자체도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서, 율이라는 것이 이것이 생명입니다. 라고 먼저 결집하자라고 순서가 정해지죠. 누구를 지주로 삼아야 합니까? 우빨리 존자입니다.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그 율은 우빨리 존자에 의해서 결집이 되죠. 자, 율의 결집 과정. 마하카사파 존자가 말하죠. 도반들이여, 상가는 내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일 상가에 옳은 일이라면 나는 우빨리 존자에게 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빨리 존자, 존자들이여, 상가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약 상가에 옳은 일이라면 나는 마하카사파 존자의 율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하카사파 존자가 장로의 자리에 앉아 우빨리 존자에게 계율에 대해서 질문했다. 도반이여 우빨리여, 첫 번째 승단 추방죄는 어디서 시설되었습니까? 존자여 외살리입니다. 누구로부터 비롯됩니까? 수딘나 깔란다 까뿌따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것입니까? 성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카사파 존자는 우빨리 존자에게 첫 번째 승단 추방죄의 주제에 대해서 묻고, 인연에 대해 묻고, 사람에 대해 묻고, 시설에 대해 묻고, 부가적 규정에 대해 묻고, 죄에 대해 묻고, 무죄에 대해 물었다. 자, 동일한 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나와요. 그러면 한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제 13페이지로 갈게요. 그 네 가지의 승단 추방죄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자, 세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하카사파 존자는 우빨리 존자에게 네 번째 승단 추방죄의 주제에 대해서 묻고, 인연에 대해 묻고, 사람에 대해 묻고, 시설에 대해 묻고, 부가적 규정에 대해 묻고, 죄에 대해 묻고, 무죄에 대해 물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양분별의 율에 대해서 물었다. 묻는 것마다 우빨리 존자는 대답했다. 양분별의 율 이랬는데요. 두 가지 분별에 의한 율이라는 거예요. 요거 테라와다에서는 비구에게는 227개가 있어요. 비구니에게는 311개가 있어요. 요거를 비구 227, 비구니 311, 두 개의 분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두 개의 분별에 대해서 물었고 우빨리 존재는 답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14페이지를 가면 율장의 구성과 전승 역할 이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비구 분별, 비구니 분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자, 이것이 율장입니다라고 말한 뒤 우빨리 존자에게 도반이여, 이것은 그대의 제자들에게 설해 주시오라고 부탁함 이랬어요. 요 장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빨리 존자와 함께 율장을 결집하고 나서 이제 이 율장의 내용을 우빨리 존자여, 그대와 그대의 제자분들이 잘 암송을 통해서 후대로 전승해 주십시오 라고 결집을 하고 나서 전승의 책임을 부여했다. 요 부분 봐야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때 네. 당시요. 네. 그 500가라안들은 각자의 그 제자분들이 있었습니까? 아, 그렇죠. 뭐 요즘도 왜 그 절마다 네. 절마다 스님이 계시면 전체적으로 비구비구니 이래 있지만 각각의 비구비구니가 뭐 자기 절에서 자기
자기 제자를 가르치면서 사는 거죠. 뭐 부처님 당시에도 똑같죠. 큰 넓은 인도 땅을 부처님이 모든 비구 비구니를 한 목에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승납 10년 이상이 되면 사미 비구 이렇게 계를 설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면 사미를 드릴 수가 있고 비구 계를 설할 수가 있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를 합성한 뒤에 법을 합성하기 위하여 마하카사파 존자는 비구들에게 물었다. 법을 합성할 때 어떤 사람을 지주로 삼아서 법을 합성해야 합니까? 아난다 장로를 지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자 마하카사파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법망경의 기원도 질문하고 사람도 질문하고 문제도 질문하였다. 질문할 때마다 아난다 존자는 풀이하였다. 풀이가 끝나면 500명의 아라한들은 대중과 함께 암송하였다. 라고 해서 결집 과정은 앞과 동일하게 나타나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16쪽. 16쪽 중간에 이러한 방법으로 오부니까야에 대해서 물었다. 묻는 것마다 존자 아난다는 대답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경장의 구성과 전승 책임에서 경장에는 4가지 합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첫 번째로 합성해야 합니까? 존자시여 긴 합성 디가니까야입니다. 3가지 품의 결집과 34가지 경의 부분과 64 바나와라 분량. 여기서 바나와라라는 것은요, 이 스님들이 한 번 암송하는,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이러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위로 쭉 암송을 하다가 쉬어야 된다고. 한 단위의 암송을 바나와라라는 말로 해요.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전체를 암송하려면 64번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64 바나와라 분량의 성전들을 합성한 뒤에 이것이 디가니까야입니다 라고 말한 뒤에 아난다 존자에게 도반이여 이것은 그대의 지자들에게 설해 주시오 라고 부탁함. 그래서 율장은 우빨리 존자와 그 제자분들에게 전승 책임이 주어졌다면 디가니까야는 아난다 존자와 그 제자분들에게 전승 책임이 주어졌어요. 바로 다음에 계속해서 80 바나와라 분량의 마찌마 니까야를 합성한 뒤에 법의 대장군 사리뿌따 장로의 제자들에게 이것은 그대들이 호지하십시오라고 부탁함. 디가니까야랑 좀 얘기가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 사리뿌따 존자는 부처님보다 한 6개월쯤 전에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결집 시절에는 사리뿌따 존자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뿌따의 제자분들에게 전승의 책임을 맡아주시오. 이렇게 마치마 니까야를 전승 책임을 주죠. 바로 다음에 계속해서 100 바나와라 분량의 상류따 니까야를 합성한 뒤에 마하카사파 장로에게 존자시여 이것은 그대의 제자들에게 설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함.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와 제자분들. 바로 다음에 계속해서 120 바나와라 분량의 앙구따라 니까야를 합성한 뒤에 아누루따 장로에게 이것은 그대의 제자들에게 설해 주시오라고 부탁함.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일단 1차 결집을 마치고 나서 전승의 책임이 어떻게 부여되나요? 율장은 우빨리 존자와 그 제자분들, 디가니까야는 아난다 존자와 그 제자분들, 마찌마 니까야는 사리뿌따 존자의 제자분들, 그리고 상류따 니까야는 마하카사파 존자와 그 제자분들, 앙구따라 니까야는 아누루따 존자와 그 제자분들. 전승 책임이 명확해졌죠. 요 전승 책임이 주어진 요 5가지가 뭔가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율장과 사보니까야 라고 말하는 우리가 공부의 기준으로 삼는 내용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전승의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과정에 책임이 지켜졌기 때문에
결집된 그대로 지금까지 온다. 이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좀 전에 본 거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오분이까야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분이까야니까 사분이까야에 더해서 소분이까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분이까야에는 전승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뭐 16가지 또는 18가지로 아니구나 13, 15인가? 소분이과의 경전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 중에 전승 책임이 없으니까 어느 경전이 1차 결집에서 소분이과야로 결집된 경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떡하나요? 사분이과야와 교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소분이과야 경전을 함께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몇몇 경전들은 사분이과야와 확연하게 교리적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공부의 기준에서 배제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 그런가 하면 아까 율장에서도요. 제가 그 양분별이라는 것을 말했지만 현재는 율장이라고 하면 비구 분별, 비구니 분별하고 건도라고 해서 마하와까 쫄라와까라고 하는 또 이제 그 율장에 소속된 이런 율장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 양분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하와까 쫄라와까 대품소품이라는 이 두 개의 율장도 정확하게는 1차 결집에서 결집된 것은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도 짚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율장 소품 같은 경우 쫄라와까 소품 같은 경우는 그 구성의 맨 마지막에 가서 그 2차 결집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쯤 후에 그 두 번째 결집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 생각 없이 보면 2차 결집을 포함하고 있는 율장이라 야 이거 율장이 2차 결집 이후에 생겨난 거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참 좀 고민이 됐었는데 요번 이 교재를 만들면서 보니까 양분별 그러니까 비구 위반과 비구니 위반과 요 두 가지만이 그 1차 결집에서 그 결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율장 대품 소품은 뭐 우리가 뭐 공부의 기준으로 삼아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교리적 충돌이 없으니까 공부하고 있지만 이 대품 소품 쪽은 아마도 2차 결집 이후에 결집된 건가 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소품의 마지막이 2차 결집 과정을 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이 결집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면 마하카사파 존자가 장로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과 관련한 이야기는 우빨리 존자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결집을 했어요. 우빨리 존자가 쭉 읊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경과 관련한 이야기는 아난 존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결집을 했어요. 이럴 때요, 그 율장의 결집의 주인공이라고 말할까? 누굴까요? 박법우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저기 경을 결집하는 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봐야 할까요? 아난존자. 그러면 마찬가지 율에 대해서는 우빨리 존자 이렇게 되겠죠.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보고 가자라는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율은 우빨리 존재가 울퍼냈고 경은 안 한다 존재가 울퍼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공부에 빠져서 전화소리를 못 들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 뭐 율장도 그랬지만 그 경으로 보면 안 한다 존재 보고 안 한다 존재요. 그대가 경을 읊어주시오. 이렇게 하지를 않죠. 마하카사파 존재가 장로석에 딱 부채 들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경전의 체계를 잡을까요? 하니까 디가니까야 맞주마니까야 안구따라니 상류따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네 개의 니까야 경전 모음으로 구성을 합시다. 그러면 어떤 니까야부터 할까요? 디가니까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디가니까야부터 합시다. 이래고는 이제 안 한다 존재를 딱 지목해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마하카사파 존재가. 자, 디가니까야의 첫 번째 경전은 법만경입니다. 이 법만경은 어떻게 설해졌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안 한다 존재가 이러하게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러하게 법만경이 설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사문가경은 어떤 조건관계로 설해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러하게 설해졌습니다. 라고 안 한다 존재가 말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율은 우빨리 존재가 경은 안 한다 존재가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왜 제가 주목을 하냐 하면 자칫 그냥 안 한자 존재가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자기대로 읊어냈어. 그러면 500 알아 하는 박수 쳤어. 요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라. 그러니까 1차 결집 당시에 이미 경전들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럴만도 하죠.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인도 그 넓은 땅에 널려있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이 제자들을 부처님이 혼자서 다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들이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 라고 그 당시로 다 외우는 거겠죠. 외워가지고 자기들대로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라고 전달을 하니까 여기서 불교가 포교가 되고 전 인도를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미 경전들이 다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전들을 이제 어떻게 결집을 해서 그야말로 후세의 제자들을 위해서 변형 없이 전승해 줄까? 라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편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집의 주인공이 누구냐? 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난다 존자보다는 오히려 마하카사파 존자가 경전 결집의 주인공이다. 마하카사파 존자가 자기대로 순서를 잡아가지고 자, 첫 번째 경은 법만경부터 해야 되겠다. 아난다 존자께서 법만경을 읊어주시오. 라고 하면 쭉 읊으면 500아라한 중에 나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이래가지고 인정이 되는 거잖아. 결국은 마하카사파 존자가 경의 체계를 잡고 그 각각의 경전들에 대해서 아난다 존자가 읊어내고 그렇게 읊어진 경전에 대해서 500아라한 중에 누군가는 그걸 들었다. 내가 들었어! 라고 해서 확인해주면 그대로 결집이 되고 이래 해서 다 결집되고 나면 각각 사부니까야대로 전생의 책임이 주어지고 그 과정이 지금에 이어졌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건 한마디를 꼭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난다 존자라고 하는 개인의 능력에 의존해서 사부니까야가 결집된 것은 아니다. 이미 45년 동안 인도를
인도를 부처님 땅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인도 곳곳에 이미 경전은 있었다. 암송되었겠지만 이미 있었고, 다만 결집의 자리에서는 효과적인 전승을 위해서 어떠한 체계를 갖는 것이 최선일까? 이러한 체계를 만드는 편집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작업을 주도한 사람은 마하카사파 존자다. 뭐 율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경전에 대해서 이게 결코 아난다존자라고 하는 탁월한 한 사람의 의지에서 불교가 현재까지 전승된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예. 하여간 1차 결집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소부니까에 이거 많은 경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저기 빨리어로 다 번역돼서 내려오는 전승된 겁니까? 아니면 네네. 이거 다 빨리어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예. 존재합니까? 예. 아니. 다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하여간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전승 책임이 명확한 이 경전들과 교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경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중에. 그랬을 때 우리는 분명히 소부니까야가 일으키는 충돌의 경우에는 소부니까야를 배제하고 사부니까야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한다. 예, 그 얘기죠. 자, 이제 공부의 시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부의 기준 뭐 2주 걸쳐 가지고 일단 공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공부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은 무시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요, 공부를 정말로 명확하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자라는 데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공부의 기준입니다. 자, 그 기준 위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